안녕하세요. 세금요정 진이 청우세무에게 남문진 세무사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사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엄마 앉아. 상속세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분들이 해야 될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분들이 꼭 챙겨야 할 5가지. 첫 번째, 사망신고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라는 서류를 받으실 거예요. 이 서류와 자녀분의 신분증을 갖고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요. 이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도 안녕하세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도 서로의 재산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 보험, 증권,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그리고 세금이나 연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보통 사망한 이후에 6개월 이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사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신청을 못 하셨으면 온라인으로 민원24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보통 7일에서 20일 사이에 문자로 회신이 오는데요. 이 회신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각각 기관에서 재산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내역이 어디 은행에 있다고 문자를 받게 되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각 은행에 가서 또 상세히 계좌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 다닐 때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리 좀 여러 장 뽑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이 안심상속 서비스는 공식적인 기관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척들 간의 금전대차 관계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기억하시거나 자택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시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을 확인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새는 가상화폐 자산도 많이 갖고 계시죠.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따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재산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상속세법에서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누락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도 모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업비트는 별도의 상속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자산에 대해서 이전도 시켜줍니다. 세 번째, 유언 검인 신청하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이 있거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유언장에 대해서 검인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하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자녀분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순위 상속위까지 계속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직계 존속, 그 다음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그 다음엔 사촌인의 반계열적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1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1명 정도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번째,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기.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고 납부하는 국세들은 있잖아요. 부가세나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같은 세목들. 이러한 세목들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원칙적으로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특이하게 우리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한다는 의미는 누락도 없어야 되고 또 최대한 절세를 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세무사와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기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낼 상속세와 양도세도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 일부러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기도 하고 최대한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면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사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늘어나기도 하니까 처분 전에 꼭 마찬가지로 세무사 상담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통 10년치 내역을 받거든요. 이렇게 통장 내역을 받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채권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사전 증여를 또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이내에 자녀분한테 준 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하게 이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무사가 이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친인척 간의 통장 이체 내역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입출금, 현금 입출금 내역, 그리고 ATM기 출금 내역, 수표 출금 이런 걸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그 스토리를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속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사가 끝나기까지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세금인 거죠. 만약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소송 중이라고 하시면 우선은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는 마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재산 분할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꼭 챙겨야 하는 5가지 정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행정 절차나 법적 신고들을 챙기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사의 전문 분야인 상속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면 청우세무에게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